안녕하세요. 당당할다 빛나찬의 당찬 정혁 셰프입니다. 3.3% 뛰는 이 프레서분들이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 자체는 세법상 업종 코드가 94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들은 현재 법상 용어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좀 착각하시는 분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낸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는 행위 주체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있는 유무에 따라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요즘은 비과세 사업자라는 사업자가 하나 더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보통 비과세 사업자는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도 많습니다. 부가세 구분만 면세해가지고 면세 예. 사업자. 비과세는 전체 세금을 다 안 내는 예, 비과세 맞습니다. 사업자. 맞습니다. 네.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자체는 사무실도 사업장도 없어야 되고요, 직원도 고용하지 않아야 되는 혼자만?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그러나 등록을 안 하는 게 낫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나 요즘 실무적으로는 네. 사업자 등록을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연예인들도 있고요, 직업 강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저술가나 화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을 제가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용 신용카드나 필요경비 넣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게 건강보험료예요. 예.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가 돼 있는 건강보험료가 자기가 빠져나와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어떻게 하냐,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세법상 세금 계산하는 간단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금은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이라고 네. 산정해요. 네.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당기 순이익하고 세법하고 같은 개념이 소득 금액이에요. 수익하고 같은 개념이 총 수익 금액이고, 네. 비용하고 같은 개념이 필요 경비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옷가게에서 1년에 옷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1억이에요. 이거를 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데, 이 필요 경비는 그 옷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비를 말하겠죠. 물건을 사오는 상품대, 직원을 부리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자유직업 소득자 프리랜서들은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이제 건강보험으로 돌아가서, 건강보험법에 보면 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득. 네. 이 소득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세법상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지 네. 소득 금액을 말하는지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4대 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철저하게 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소득 금액. 돼요. 네. 자,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됐을 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소득 금액이 0이 아닌 이상, 결손이거나 0이 아닌 이상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가 차감이 된 소득 금액이 네. 5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가 네. 가능하다. 업종 코드 94로 시작되는 자유직업 소득자는 약간의 수입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 65%. 예. 그럼 내 사업 금액에서 65% 예. 띄고 나서 500만 원. 예, 이게 맞습니다. 저기 소득 금액이잖아요. 예. 요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는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를 고민하시냐면은 내가 개인 사업자로 내냐, 법인 사업자로 내는 게 유리한 건지 요거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 직업 강사들이 매출을 일으켜서 법인으로 귀속이 되면 네. 그분이 토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이 1년 동안 강의를 해서 1,000만 원의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은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는 여부는 교육기관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법인 형태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개인 사업자로 그 강사 용역, 프리랜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하면 1,000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롯이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럼 오로지 1,000만 원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법인이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줄어들잖아. 그죠. 내가 왜 법인으로 내? 개인으로 하지. 그냥 자기 어떤 경영 컨설팅이나 결손금이 컸을 때는 법인에 어차피 수익이 가득이 돼도 어차피 과거 결손금을 차감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강사료를 법인에 귀속되는 건 몇 번 봤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지, 내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지, 내가 법인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세법은 계속 바뀌어요. 돈도 계속 따라다니지만 이 세법에 인해서 인터넷에 찾아봐야 그때그때 달라요. 중요한 거는 전문가예요. 아시는 전문가들하고 정확하게 내 상황에 맞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윤경 CFP와 굿벤저스와 함께하는 유익한 정보 기대하세요. 굿! 위!